안녕하세요.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오늘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서양의 경국지색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그의 아내 테오도라는 유스티니아누스를 있게 한 사실상의 공동통치자였죠. 황후가 된 테오도라, 그러나 그녀는 천민 출신의 비천한 신분이었죠. 전차 경기장에서 춤을 추는 무희였고, 이때 무희들은 매춘부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창녀처럼 여긴 이도 많았습니다. 그녀는 새 삶을 위해 무희를 그만두고 궁정구처에서 양모 짜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 우연히 유스티니아누스를 만나고 자신의 미모와 지성으로 그를 현혹시키죠. 근데 그 당시 법은 로마의 귀족과 천민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죠. 유스티니아누스는 자신의 삼촌 유스티누스 황제를 설득해서 법을 고칩니다. 천민도 회개하면 귀족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말이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둘은 결혼을 하고 그 유스티누스가 죽고 조카인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가 되며 자연스레 테오도라는 황후가 되죠. 그러나 그녀는 단지 허울뿐인 황후가 아니라 공동통치자였죠. 유스티니아누스가 로마 대법전을 펼칠 때 공동 발의를 해서 여성의 인신매매 금지, 여성에게 유리한 이혼법, 성폭력 금지법 등을 만들죠. 뿐만 아니라 외국 외교 사절을 테오도라가 단독 접대할 정도로 학식과 견문 또한 있었다 기록합니다. 그녀의 가치가 빛을 본 건 시민들이 니카 폭동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워낙 규모가 큰 반란이라 궁전이 점령당할 위기였죠. 겁을 먹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궁을 버리고 도망가려 할 때 테오도라는 황제를 질척하며 말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권위를 잃고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황제여, 생명의 연연에 몸을 떤다면 비참한 망명생활로 죽임을 당할 것이며, 궁전은 황제의 가장 위대한 무덤이고 황제의 옷은 가장 영광스러운 수인이 궁을 지키고 적을 진압하라 말하죠. 그녀의 말에 감동받은 유스티니아누스는 3,000명의 결사병으로 3만 명을 학살하며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 이유도 황제가 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하고 때론 테오도라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으며 황제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죠. 신분을 초월해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를 지지하고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그녀 또한 황제를 진정한 황제로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테오도라, 그녀는 권력에 심취하지 않았고 남편을 성군으로 만든 진정한 여왕이며 영웅으로, 미모는 단지 그녀를 돋보이게 할 뿐 진정한 능력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의 그녀는 유럽 최고의 미녀로 유명하죠. 그녀를 숲속의 여정, 천사라, 칭송하는 등 미모를 극찬하는 표현이 수두룩합니다. 금수저가 미모까지, 세상이 불공평한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불변이죠. 그런 그녀가 남자 형제가 없었기에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게르만족의 살리카법에 의한 상속을 여자가 받을 수 없다는 전통법에 근거해 왕위 계승을 주변에서 반대하며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합니다. 불리한 전황과 프로이센의 막강한 군대의 위기를 겪지만 그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헝가리를 끌어들이며 헝가리인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주겠다 말하죠.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과 황홀한 미모는 헝가리인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헝가리는 여왕만세를 부르며 그녀를 지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혼자만의 명연설과 청중을 압도하는 우아함이 누란의 나라를 지키는 무기가 된 셈이죠. 또 뛰어난 외교술과 외국 외교관들이 그녀만 보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의 편을 들면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합니다. 이 인계는 예나 지금이나 안 통하는 곳이 없는 듯합니다. 그녀는 교육에도 신경을 써 초등학교를 건립해 전국의 교육 수준을 높였고 매춘도 금지시키죠. 징병제를 법제화하고 일반 농민 출신이라도 급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군대를 정예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평소에 근검절약이 몸에 밴 여왕으로 백성의 고충을 헤아리는 그런 성군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 테레지아가 죽은 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뛰어난 미모와 정치로 위기의 나라를 지켜낸 마리아 테레지아, 그녀는 진정한 군주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최대 희생자 마리 앙뚜아네트. 그녀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입니다. 어머니를 닮아 뛰어난 미모를 갖췄던 그녀는 200년간 오스트리아와 적이었던 프랑스와의 평화를 위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남편 루이 16세는 소심하고 사색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그녀와 성격이 맞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허나 적국 출신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과 외로움은 그녀를 사교라는 굴레에 빠지게 합니다. 사치 대명사처럼 여겨진 마리 앙뚜아네트. 허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루이 16세가 검소했던 탓에 그들 부부가 쓴 돈은 재정의 10%밖에 되지 않았죠. 허나 선대왕들의 재정 파탄을 물려받은 루이 16세와 적국 출신의 왕비에 대한 음해는 반감을 불러왔고, 프랑스 대혁명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소문을 마구 생산해내죠. 그녀에 대한 분노의 도화선이 된 목걸이 사건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름을 팔아 추기경에게 목걸이를 사기 위해 돈을 뜯어낸 라모트 부인의 사기 행각으로 나중에 마리 앙뚜아네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지만 사람들은 적국 출신의 왕비를 믿지 않았죠. 국민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네요. 굶주림에 허덕이던 국민들에게 흉년이 일어나며 그동안의 불만이 혁명으로 분출하고 모든 걸 뒤엎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로 망명하려던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죠. 처형 전 하루를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머리가 하루 새 흰머리로 변했다고 할 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전해지죠. 사랑이 아닌 정략 결혼으로 적국에 시집온 마리 앙뚜아네트. 그녀의 죄는 적국에서 온 아름다움, 그것이 유일한 죄였죠.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란 말을 누가 직접 들었을까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미모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많은 귀족 부인들. 그녀들이 지어낸 여러 악담들은 진실인 양 나중에 회자되죠. 역사의 진실은 본인과 당사자만 아는 것입니다. 승자의 기록을 지금의 잣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미인 방명의 사자성어가 생각나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미녀가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